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 성적표 2022년 1월 5일부터 개인 신용정보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은행, 핀테크사, 카드사, 투자사 등 33개 기관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2021년 12월 1일부터 17개 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시범 서비스를 보였습니다. 이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가장 먼저 준비하고 오픈한 17개 시범 서비스를 평가해 사용자 입장에서 우수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평가는 컨설턴트 팀으로 구성하여 5개 영역에 대해서 서비스 범위와 상세화 수준, 차별성 등의 관점에서 평가자들이 직접 사용해보고 평가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특성에 따라 적합한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강좌, 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산, 소비, 신용, 목표, 투자, 은퇴, 비교, 부동산, 자동차, 마이데이터 관리 등 거의 모든 마이데이터 영역을 커버하고 있고 또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은행마다 강조할 수 있는 특화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마이데이터 서비스 마케팅에도 적극적입니다. 6개 은행 중 상위 점수를 줄 수 있는 곳은 IBK 기업, 우리은행, KB국민은행, 그 다음으로 신한은행, NH농협, 그 뒤로 하나은행입니다. IBK 기업, 우리은행은 자산, 소비, 목표, 투자, 신용, 은퇴, 비교, 마이데이터 관리 등 모든 마이데이터 영역을 서비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깊이, 디테일, UI, 초기 연결 편의성, 속도, 마이데이터 권리 보장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서비스 범위 및 수준이 앞 2개의 은행과 같이 매우 높은 수준이나 초반 서비스의 동의 및 가입 시 불친절한 UI와 잦은 연결 실패로 서비스 접근이 어렵습니다. 또한 복잡한 서비스 UI와 동선은 훌륭한 서비스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데요.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모든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굉장히 복잡한 가입 절차를 가질 수밖에 없으나 고객이 가입 시 얼마나 짜증이 덜 날 수 있느냐 또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 요소입니다. 신한은행은 서비스 커버리지가 높으나 일부 서비스에서는 앞단의 3개 은행에 비해 평범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한은행이 타 서비스에 비해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은 타 기관의 경쟁 상품을 과감히 추천한다는 점입니다. 타 서비스는 자사가 보유하지 못한 일부 상품에 한정하여 타사 상품을 추천한다면 신한은행은 주력 상품인 입출금, 예적금, 대출 카드 상품을 자사 상품과 동일한 강도로 노출합니다. 타 금융기관 상품은 정보만을 노출하고 신한은행 자사 상품은 가입까지 연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서 타사 상품을 전면적으로 추천하는 신한은행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와 철학 면에서는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NH농협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자산 및 소비 영역은 단순 조회뿐만 아니라 상세 진단 및 분석까지 제공하며 목표 영역은 타인의 평균 목표 금액을 제시하여 나의 목표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는데요. NH농협의 서비스는 전반적인 모든 서비스의 강점을 가지기보다는 자동차, 자산 진단 및 비교, 연말정산 지원 등 일부 서비스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은행은 지출 영역을 사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뷰로 볼 수 있게 구성하고 계좌별 예산 관리를 지원 등 소비 영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나은행이 타 은행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은행의 상품 비교 서비스가 자사 상품을 지나치게 노출시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대부분 금융상품을 중개하나 하나은행의 경우 거의 모든 메뉴의 끝이 깔때기처럼 상품 중개로 연결됩니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이익보다는 금융회사의 마케팅 관점이 강조된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금융인 농협중앙회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은행과 같이 모든 부분을 잘하려고 하지 않고 주력 영역에 집중하였습니다.
농업인을 타깃으로 한 마이농가 서비스는 영농달력, 영농일지, 농기계 임대, 손익분석, 정책자금 등 농업인용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목표 설정 시 구체적인 조건을 넣어 실제 필요 금액을 계산하게 한다거나 신용 서비스에서 신용점수뿐만 아니라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체, 대출, 현금 서비스 현황까지 조회하게 하는 등 디테일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출, 부채, 목표, 자동차 관리, 신용점수 등 특화된 서비스 영역이 있고 그 외 영역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집중할 부분에 주력하고 나머지는 힘을 뺀 전략으로 보입니다. 소비에만 치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 카드사. 카드사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은행에 비해 간소화된 범위와 소비 지출 부분에 집중한 서비스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카드사 중 가장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로 지출 서비스에 집중하였습니다. 서비스 뎁스나 디테일 또한 은행에 비해서는 모자라나 카드사 중에서는 가장 준수한 편입니다. 신한카드 다음으로 BC카드가 자산 연결 기간에 수가 많고 역시 소비에 집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C카드가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이유는 서비스를 찾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BC카드 홈페이지, 모바일 앱, 그 어디서도 BC카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어디에 있는지 검색을 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모바일 페이 서비스, 페이북이라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산이라는 카테고리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신한카드 또한 신한카드가 아닌 신한플레이라는 모바일 페이 서비스의 자산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나 큰 차이점은 신한카드는 앱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신한플레이로의 연결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카드는 자산, 소비, 신용정보의 단순 통합 조회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 데이터 연결, 변경, 영수증 등 마이데이터 관리 서비스가 타사에 비해 잘 구성되어 있고 또한 내 또래, 우리 동네의 평균 데이터를 이용해 유사그룹의 금융상품, 보유 현황, 소비 현황, 직업 분포, 연소득 부동산 및 대출 규모 등의 비교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나카드는 내 주변 핫플, 자동차 및 보험 외에는 자산과 지출 등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중 내 주변 핫플 서비스는 타 서비스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가 서비스로 카드 결제 데이터와 사용자 위치 데이터를 이용해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상가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러한 타 서비스와 차별점이 다른 단점을 일부 상쇄시킵니다. 현대카드는 기본적인 자산과 소비 통합 조회 및 신용 점수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요. 소비 성향 테스트, 오늘의 운세 등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산과 소비를 통합하여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제공 범위가 자산과 신용 점수만으로 구성됩니다. 저마다 다른 모습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투자사. 투자금융회사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공통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각 사가 다른 목적, 다른 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비교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순위를 따지자면 NH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입니다. NH투자증권은 17개 서비스 중 UI가 가장 심플하고 직관적입니다. 모바일 증권나무 어플리케이션 내 나의 자산 메뉴에서 제공되며 동의 및 가입, 자산 연결 UI, 그리고 서비스 자체 UI가 매우 뛰어납니다. 복잡한 동의서도 가독성이 가장 높고 최초 동의, 동의 변경, 추가, 삭제, 철회 등 동의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그러나 서비스 커버리지가 넓지 않고 타 서비스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서비스는 부족합니다. 키움증권은 영웅문 S 어플리케이션 내 마이 자산 메뉴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영웅문 S의 기본 UI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찾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 대출, 보험, 연금에 집중한 깊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나 투자 영역 서비스에 엄청난 집중을 하였고 그 외의 서비스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수준으로 제공합니다. 키움증권의 가장 큰 약점은 복잡하고 불편한 UI입니다. 서비스를 찾는 것부터 이용 중에 느껴지는 복잡함이 사용자를 정신없게 만듭니다. 아마도 NH투자증권 UI에 키움증권 서비스가 합해진다면 강력한 투자 부분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서비스 커버리지, 서비스 뎁스 모두 굉장히 약합니다. 자산조회 이외에 마이데이터 필수로 할 수 있는 소비나 목표와 관련된 서비스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약간의 투자와 은퇴 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스 디테일이나 뎁스가 낮습니다. 키움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는 의외로 투자 부분 서비스가 평범하거나 약합니다. 하던 대로 잘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박힌돌, 핀테크. 2021년 12월에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를 오픈한 핀테크 업체는 핑크와 뱅크샐러드입니다. 이들은 데이터 3법 개정 이전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규제 등이 없던 시절부터 스크래핑을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해온 업체들입니다. 핑크와 뱅크샐러드는 전략적으로 매우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습니다. 우선 핑크는 마이데이터 기반의 금융상품 추천이 중심인 서비스입니다. 금융상품 중개 외에는 기본적인 자산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던 핑크가 새로운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리얼리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비식별화된 타인이 어느 종목에 얼마나 투자하여 몇 프로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어떤 예적금 상품에 얼마나 예치하고 있는지, 어느 대출 상품에서 얼마나 돈을 빌리고 있는지 개개인의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금융정보 또한 타인에게 비식별화된 단계를 거쳐 제공됩니다. 핑크는 모두가 개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는 와중에 타인 데이터를 타겟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큰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뱅크샐러드는 기존의 방식대로 편리하고 유연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산통합조회, 가계부, 건강, 금융상품 추천 등에 집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UI나 서비스 범위, 깊이 모두 은행권과 비교해도 빠지지 않고 오히려 특화 서비스는 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 검사 무료로 받기, 예방접종 조회, 건강검진 조회, 새로운 습관 만들기 등 건강관리 서비스가 차별 포인트입니다. 스크래핑에서 오픈 API 개인 신용 데이터 연결로 날개를 단 핀테크 업체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앞으로도 기존 금융사를 위협하는 최대 경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의 중간 성적표를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대동소이한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 이슈, 과도한 마케팅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2022년 상반기에 총 50여 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라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서비스만이 가지는 차별화된 포인트, 디테일한 서비스가 필요할 것입니다.